해밀점 톡톡.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진행자 아이셔입니다. 2달에 걸친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따가운 햇볕이 뒤늦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전 요즘 집에서 제습기를 끄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무더운 이 여름을 어떻게 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편해진 것들도 많지만 장애인들은 넘지 못하는 산처럼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택트 시대, 장애인들의 불편과 앞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정보톡톡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의 인사를 들어볼까요? 어서 오세요, 아재님. 안녕하세요. 비대면 사회에 적응 중인 아재입니다. 아직도 적응 중이세요. 적응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분 인사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천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천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네요. 네,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후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안입니다. 오늘 방송도 기분 좋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후아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후아님께 진행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비대면 시대를 마주한 시각장애인의 어려움.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달라진 삶의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언택트 시대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언택트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고 준비되지 않은 언택트 시대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는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택트 시대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짧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0년 6월 모비 인사이드에 게시된 글로 펜잡은 루이스님과 모비 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 앞부분에서 발췌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언택트라는 뉴노멀 트렌드가 생겨났는데요. 언택트란 접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단어 컨택트에 부정의 의미를 담은 접두사 언을 합성한 신조어이자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급적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경향이나 행태 등을 말하지만 반드시 코로나로 인해 떠오른 신조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가령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 점원 또는 직원들과 접점을 최소화하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경우에도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적용될 수 있고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O2O 등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혹은 제공받는 마케팅 방식에도 언택트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언택트 시대 잘 이해되셨나요? 천사님? 네,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잘 됐고요. 뉴멀이라는 게 이제 삶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언택트란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을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변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 언택트 시대에 시각장애인의 어려운 점들을 체크하고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 또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들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대면 사회로 변화된 일상은 비대면 시대가 계속되면서 개인적으로 변화된 그런 생활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재님 어떠신가요? 언택트란 말을 저도 처음 듣긴 했는데 이 비대면 사회가 시작되면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제가 그래도 촉각에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인데 쇼핑을 할 때도 거의 촉각에 의지해가지고 물건을 고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거는 물론 제가 잔존 시력이 있어서 조금 확인을 하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없다 보니까 물건을 고르는 데서도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셔님은요? 어떤 것이 변화가 됐는지. 저희 요즘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키오스크 있잖아요. 그게 카페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페이스북에 얘는 ATM기처럼 말하게 못 개발하나?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요. 이걸로 주문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구두로 주문을 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굳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이런 반응이신 거죠. 아니면 저는 이제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카운터에 서 있으면 지팡이가 안 보이셔갖고 제가 시각장애인인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시각장애인이니까 이 정도 배려해주세요라고 매번 말하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키오스크로 만드는 거 좋은데 말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직원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일일이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이기 이전에 소비자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셔님은 언택트 시대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언택트 시대라고는 하는데 뭐 물건을 구매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보통 그냥 같이 가서 뭐 고르는 게 대부분이라서 네, 그런 거를 저는 겪어보질 않아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또 고민도 생기네요. 그러면은 우리 천사님, 네. 천사님도 혹시 그 언택트 시대에 변화가 된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친구들이랑 모임을 조금 자주 이제 가졌었는데요. 아마도 비대면 시대로 조금 바뀌다 보니까 그 모임 갖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친구들도 이제 연락으로만 조금 자주 접촉하지 이제 직접 만나는 거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직접 가서 듣는 것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 듣는 게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이제 약간 안 좋게 보면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비대면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난감했던 경험은? 혹시 그러면은 비대면 시대에 들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난감했던 상황이나 이런 거는 있으실까요? 저는 많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배달의 민족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이게 뭐 쿠폰이 날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할인 쿠폰 같은 거.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종의 폰이 배달의 민족 어플을 잘 읽어주지도 않고 결제를 하기까지의 단계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기도 하고 막 자기 멋대로 페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기도 하고 해서 주문을 하는데 20분,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비장애인 분들은 그냥 보고 톡톡톡톡 찍어서 잘만 하더만 우리는 보는 것마다 다 인증을 해야 되고 막 카드를 연결해야 되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전화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아이폰 뭐 휴대폰 상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그 제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물건을 주문했을 때 제가 혼자 있을 때였는데 물건을 이미 그 집 앞에다가 두고 갔고 그다음에 연락이 한참 지나가지고 왔었거든요. 그 사람들 아마 여기저기 배달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녁 늦게 밤에 막 이렇게 문자를 주는 것 같은데 그때 받기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어떻게 하다가 그 이후에 뭐 알았는데 이게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집 앞에 물건들이 있어도 늦게서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과일이나 이렇게 신선식품 이런 거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여름에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해주신 두 사례도 저도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비대면뿐만이 아니라 또 거리두기에 있어서도 불편한 점이 있는데 뭐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 탁자에도 거리두기가 붙어 있는 스티커에 있는데 앉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앉거나 그러면 이제 좀 어. 사람들이 황당해하죠.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앉은 게 아니고 이제 모르고 앉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좀 안내보행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전에는 없던 감정인데 생겨서 난감할 때가 살짝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물론 멀어졌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이렇게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람과 사람의 정도 같이 식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외에는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서비스 부문으로도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가 낳은 차별, 장애인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에이블뉴스에 올라온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사례인데요. 스타트업 네뷸런스는 인공지능으로 공간을 감지하는 QR코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QR코드 근처에서 손을 들면 QR코드와 휴대폰과의 거리를 인식해 음성으로 최대한 QR코드와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안내해주고 QR코드 인식 시 효과음이 나서 시각장애인이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 버스, 지하철 등의 QR코드를 시범 설치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죠. 아래 준비된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는 나만의 방법. 비대면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한 유용한 나만의 팁 같은 것들이 있을지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신 게 있으실까요? 혹시 아재님? 그러니까 적응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적응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막 팁 같은 거라기보다 좀 더 이제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좀 익숙해져야겠다는 마인드를 일단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하는 거에 있어서 그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또 사람들을 대면하는 거에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따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가 저는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샤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는 거는 회원가입만 제가 못할 뿐이고 그거는 이제 저 도와주시는 비장애인 팀장님이 해주시고 나머지 뭐 물건을 주문한다든지 포인트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로 물건을 많이 주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급한 물건들은 활동지원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사오거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어플에 보면 비마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서울이랑 경기권 말고 또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썼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근데 비마트 같은 경우에 카드를 등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물건을 시키면 한두 시간 안에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물건들은 그렇게 구매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아니면 카드 등록할 때 비장애인 분들한테 한두 번만 도움을 받으면 자기가 익히는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방법까지는 적응하기 괜찮다 이런 생각이에요. 천사님은요?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용한 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한데 이제 어디 가기 전에 이제 열었는지 확인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닫은 곳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소 같은 경우는 미리 연락 드려가지고
항상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럼 혹시 그 비대면 시대의 시각장애인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혹시 어떠한 제도나 이런 서비스가 마련돼야겠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정보 접근성이 일단은 아직 취약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먼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더 써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뭐 법적으로도 있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밀려나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이 아예 비대면을 하는 건 저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비장애인 분들이 시각장애인을 도와주실 때 어쩔 수 없이 이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감염에 대해 조금 더 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보톡톡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게 아니라 비대면 시대와 싸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장애인분들은 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비장애인분들 많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장애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어떻게 소통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서운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청취 사연과 소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밀점 톡톡 팟빵 댓글, 센스월드 댓글, 유튜브 댓글, 그리고 해밀점 톡톡의 소통 창구 HAEMIL_LIB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욘디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